네, 윤석열 후보 배우자와 처가를 둘러싼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요, 허위 경력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고, 장모 최은순 씨는 양평군 토지를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한 데다가 아예 개발도 될 수 없는 상수원 보호시설 구역의 편법으로 개발을 허가받아가지고 특혜를 엄청나게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또 이외에 이재명 후보 역시 지금 아들 리스크로 지금 곤란 지경이 있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요. 해당 논란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네. 아주 바쁘세요? 네, 지금 지방 내려가는 길이어서 바쁩니다. 그렇군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건희 씨 허위 경력 관련해서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네. 우선 윤석열 후보의 태도가 더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원래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걸 해결하는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보십니다. 네. 그런데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전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저는 자신들은 뭐를 해도 감히 윤석열 후보가 관훈토론 클럽 그 기자회견에서 감히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네. 그러니까 감히 우리에게는 문제 제기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태도, 그러면서 남에게는 엄격한 태도. 네. 그래서 전형적인 윤로남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사실 그러면서 또 대비되는 것이 물론 이재명 후보 아들 그 불법 도박한 혐의 이 부분은 당연히 잘못했고 또 형사적으로 네. 처벌받아야 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는 것이 이제 마땅하겠습니다만은 네. 이것에 대처하는 이재명 후보의 또 태도하고도 완전히 대비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 아들 건에 대해서 네. 저는 그 처벌도 처벌이고 치료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럴 때도 똑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도 과연 이 사안을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걸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셨는데요. 네네. 이재명 후보는 진짜 그 사안을 확인한 다음 깔끔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아들도 정말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 그리고 처벌받겠다, 이런 태도는 그래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아내는 그렇지만 아들은 그래도 아직 혼전의 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잘 압니다만은 도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본인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중독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네. 도박 중독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다른 그 분야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제 치료를 우선시해서 고쳐야 된다라고 네. 하는 그런 전제가 있는데 이제 이런 분야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본다면 형사적 처벌은 처벌대로 받는다 하더라도 일단 또 치료는 네. 치료대로 받아야 되니까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아버지로서 아들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점을 이제 사과하고 국민께 인사드린 네. 점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는 대비가 된다 이런 것 같아요. 네, 대비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이 대목은 네. 이걸 가지고 또 아들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를 취하시던데 그거는 후보가 취할 자세는 아닙니다. 적어도 이재명 후보는 김건희 씨 건에 대해서 네. 범죄 여부와는 별개지만 사생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김건희 씨 관련해서도 한번 조금 국민의힘 태도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국민의힘에서는 김 씨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는데 좀 전에도 저희가 뉴스픽에서 말했습니다마는 삼성 미술관에서 전시한 이력이 있다. 근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삼성 프라자에서 했다라고 김건희 씨가 변명했는데 삼성 프라자에서 한 적도 없다 이런 얘기까지 또 나오더라고요. 네, 그 부분 우선 이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본인은 해명을 거짓말로 하고 있고 이 점과 관련하여 저는 윤석열 후보도 그 거짓말에 속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 거짓말 해명을 토대로 논평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당으로서 국민의힘은 진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김건희 씨의 거짓말 의혹을 듣고 그에 따라 논평을 내는 태도는 아주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그 삼성 분당에 있는 삼성프라자라는 네. 곳에서 뭐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삼성미술관이라고 했다는 건데 삼성프라자와 삼성미술관이 같습니까? 완전 다르지 그래서 저는 않습니까? 네. 이분이 하는 그게 일정한 패턴이 있다. 네. 그래서 그 패턴 중에 하나가 삼성은 같잖아요. 단어 삼성은. 네네. 그런데 프라자와 삼성미술관은 정말 하늘과 땅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비슷하면 갖다 쓰는. 아. 네, 한림대냐 한림성심대냐 이것도 같잖아요. 네네. 한림성심대. 그러면 이게 대충 한림 앞만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단어 하나는 같다는 거예요. 한림대와 한림성심대. 아. 삼성미술관하고 삼성프라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런 식의 패턴이 반복되어 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영덕 고등학교 영덕이라는 영락이라는 이름의 학교에서 미술 강사를 했다. 네. 그러면 거기에 근무했다. 뭐 이런 식. 영락이라는 단어는 예. 그러니까 영락고 영락여상 영락 네네.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실수라고 만약에 공당이 논평을 계속한다면 정말 이거는 이게 뭐 호미로 막을 거 나중에 트랙터도 못 맞을 상황이 올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거짓말하는 쪽이 위기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건 좀 있을 것 같아요. 당 차원에서 보자면 후보가 네. 아니라 이제 후보의 부인이 뭐 결혼하기 전에 어쨌든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체크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이것이 문제로 돼서 의혹이 불거졌을 때 네.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적으로 그 후보 부인이나 뭐 그런 사람들 말만 딱 듣고 이거 우리 후보 부인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그냥 100% 수용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우선 무슨 얘기냐면요. 네. 대선 캠프를 생각해 보시면 네. 악재가 터집니다. 그러면 네. 그 악재에 대해서 방어하자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되잖아요. 일단 그렇게 방어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최선의 방어는 네. 팩트에 기반한 방어다. 그렇죠. 이걸 한 쪽은 역대 대선에서 이겼고 이걸 못한 쪽은 진 거예요. 무슨 국가기관을 동원할 능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그래서 우선은 팩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을 안 보고 네. 방어에 급급하다 보니 국민의힘 쪽에서 저는 궤변적 논평이 몇 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궤변적 논평. 네, 이게 이준석, 김종인, 그 이수정 네. 등등 정말 그쪽에 기라성 같은 분들이 나서서 네. 옹호를 일제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부터 잘못된 거예요. 팩트 파악을 안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온 첫 번째 논리가 무슨 국모 뽑냐? 네. 영부인 뽑는 게 아니지 않냐. 대통령 뽑지 대통령 부인 뽑는 게 아니다. 네. 이것처럼 잘못된 말이 없습니다. 이건요. 네. 그러면 영부인 후보는 김건희 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영부인 후보는 그러면 막 살아도 되는 사람이냐. 네.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그래서 결혼 전의 일은 건드리지 말자. 이게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일이 나와버렸어요. 네. 할 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대응을 하면 갈수록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김건희 씨의 거짓 해명이었는데 네. 이게 가면 갈수록 국민의힘 전체의 거짓 해명 그리고 궤변적 대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의아스러웠던 게 이수정 교수가 예쁘고 젊은 여성에 대한 마녀 사냥이냐, 그다음에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왜 김건희 씨를 여성적 차원에서 이렇게 공격하냐, 이런 식으로 대응한 거가 저는 더 기분 나쁘더만요. 네, 그게 한마디로 인권 유린이다 이런 겁니다. 네, 그런데 네. 이건 한마디로 이 과정에서 검증 과정에서 인권 유린은 조동현 씨 아들에 대한 인권 유린 이게 인권 유린인 겁니다. 네네. 예를 들면 김건희 씨가 20살 미만이라거나 네. 등등 그러면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이분이 예를 들면 무슨 사생활과 관련하여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든가 전 지나친 외모에 관한 논란이라든가 네. 이런 거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은 허위 학력 하나, 허위 이력을 가지고 5번 정도 이걸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제가 변호사 앞에서 주름 잡는 건데요. 번데기 앞에서
이게 사문서 위조일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네네, 그렇죠. 이게 업무방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뭐 인권유린 운운하면서 덮으려고 하면 이 스스로 자기가 궤변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상당히 지금 조심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건 그러니까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정말로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안 된다 이런 문제로 접근해야 네, 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닌가? 그렇죠. 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현안대응 TF 단장이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 또 다른 큰 의혹이 있다. 추후 공개하겠다 이랬는데 이거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그 일설에 따르면 네.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한 의혹이 뭐 20개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20개나요? 네, 그렇게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군요. 네. 그런데 일단 학력과 이력 위조와 관련하여서는 네. 5번 행사했다는 것이 이미 민주당 나와 의원들에 있고. 의해서 의혹으로 제기가 돼 있고 그거는 사실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네. 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김병기 단장님께 최대한의 취재력을 동원해서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밝히기는 어렵지만 확실해 보이는 뭐가 있는 것 같다. 여기까지군요. 그리고 지금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네. 무엇 때문에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 주변에서는 이런 범죄 행위가 벌어져 왔는데도 아무런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까입니다. 그래서 최은순 씨 장모죠. 네. 이분은 뒤늦게 그 요양보험 사기 사건, 사무장 병원 사건과 관련하여 3년형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최은순 씨, 윤석열 후보의 가족에 대해서는 언론도 그렇고 네. 법조인들도 그렇고 네. 정치인도 그렇고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너무 관대하다. 이게 진짜 걱정되는 것은 그 윤석열 후보가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다라고 네. 공개적으로 말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정말 이 패밀리 비즈니스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게 정말 저는 걱정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뭐 최은수 씨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은 검사는 이 건에 대해서 1년 구형을 하기로 했고요. 또 윤석열 후보는 장모가 검사 사위한테 조언을 구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걸 약간 최근에 의심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 모녀가 대응하는 것을 보면 그 문제 제기가 되니까 최은순 씨가 인터뷰 어떤 부인과 사인과의 대화에서 네.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 맞아 있어요. 네. 그리고 김건희 씨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슨 일이 나올 때마다 예를 들면 내가 뭐뭐라면 나를 본 사람이 있을 게 아니냐. 한마디로 증인 대라, 증거 대라 이거거든요. 네네. 그런 대응하는 시스템이 이게 머릿속에 갖춰져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증거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언급하고 싶지 않은 논란과 관련하여서는 날 본 웨이터가 있을 거 아니냐라든가 네. 혹은 나를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근데 본 사람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사실은 과거의 직업 논란 같은 건 저는 뭐 일단은 사인 간의 애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안 된다. 네. 이런 입장은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딴 얘기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후보의 처가가 네. 차명관리 의심을 받아온 그 양평군 토지, 이 토지를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에 매매했다라고 어제 밝혔거든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양평 그 아파트 개발과 관련해서는 공지구 아파트 말하는 거죠? 네네. 그 관련하여서는 이게 지금 국민들께서 이 기사를 접할 때 네. 처음부터 전체가 다 나온 게 아니라 민주당의 강득구 의원이라는 진돗개 정신을 가진 의원이 하나하나 파헤치고 있어요. 진돗개 정신이요? 네. 네네. 그런데 우선 지금 말씀하신 의혹은 제가 지금 길거리라서 그 숫자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애초 그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서 결과적으로 이득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사인 간의 거래 네. 형식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애초에는
그 특혜 개발 중에 이게 아파트 그 공사 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공사 일정이 늦어졌는데도 그럴 경우 대개는 사업이 취소되는데 이분은 사업을 계속했다는 의혹부터 네.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뭐 800억 정도의 이득을 취했다든가 아니면 이게 200억이라든가 왔다 갔다 하는데 개발 분담금을 하나도 안 냈다는 거. 그랬다가 더 웃기는 건 뒤늦게 양평군이 개발 분담금을 징수하겠다고 나서서 더 웃겼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거 가장 큰 문제는 그게 수자원 관리지 1지역 1지구라고 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뭐 네, 이런 그렇죠. 거지. 크게 네. 보면 우리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말을 하죠. 네. 그런데 이 지역은 애초에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남양주에 사는데요. 그렇죠. 예. 남양주의 조안이라는 곳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이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개발을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거, 네. 또 불가능한 지역 일이죠. 그래서 이 특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개발 못 되는 지역에 특혜를 몰아준, 허가해준 사람이 누구냐, 이건 금방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요, 그냥 그 문제뿐만 아니에요. 해당 지역의 소위 군수나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네. 국토부가 최종 확인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은 네. 원래 LH가 개발하려고 했었던 그 양평군의 그 땅을 뭐 주민이랑 지자체가 반대했다고 원래는 처음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안 네. 하고 최은수 씨가 가진 땅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주민들은 원래 반대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반대 임대 아파트 짓는 거를 좀 반대했었었지. 근데 그건 네. 원래 일반적으로 있는 반대이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았는데 양평군 의회에서 먼저 부결시켜 놓고 실제 그 이후에 반대 의견은 그 다음 해에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었었고요. 그 관련해가지고 최은순 씨가 네. 가지고 있는 이 땅 관련해서는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수원 보호구역 뭐 이런 것 때문에 원래는 팔리지도 않고 되지도 않을 땅이었는데 이 뭐 자기 오빠인지 누군지에 대해서 차명으로 뭐 근저당인지 가등기인지 설정해 놓고서는 서로 그냥 주고받는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땅을 매우 저렴하게 사놓고는 개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땅을 비싸게 주고 산 것처럼 또 다시 만들어가지고 특혜를 받고 개발 이익 없다 해가지고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이랬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하나 팩트로 확인돼야 하고요. 수사를 네. 통해서.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윤석열 후보께서도 이게 결혼 전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 네. ES 뭐 IND 이 개발은 결혼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이 최은순 씨도 문제지만 김성교 네. 의원이 당시 네, 군수였기 군수였습니다. 때문에 네. 김성교 의원을 조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왜 그쪽은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부분은 뭐 알아서들 하시길 예, 바라고. 강두구 의원이 진돗개 정신으로 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그 양평 특혜 의혹,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을 처가가 저질렀는데도 대장동 관련하여 이재명 후보에게 제가 보기에는 어이없는 공세를 폈다면, 알고 있으면서 폈다면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이 원래 올해 안에 당대당 통합 마무리하겠다 이랬었는데 지금 올해 벌써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합하기로 하면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네. 네, 그리고 의외로 뭐 합의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전격 합의된다는 점. 근데 이게 정치권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되게 지지부진한 것 같다가 네. 여론의 질책을 받거나 하면 네. 전격 합의된다는 거. 그럼 네, 여론이 네. 질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우리가 할 일은? 네, 그래서 저는 뭐 그게 꼭 연말까지 뭐 되냐 시한을 넘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될 거라고 봅니다. 열린민주당은 왜 반대합니까? 지금 반대하는 걸로 나오던데. 그거야 열린민주당의 당원들은 굉장히 그 선명성이 강한 분들이세요. 네, 그런데 민주당 일부에 대해서 그분들은 이게 선명하지 않다.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열린민주당을 그냥 열린민주당 정체성으로 가자고 주장할 수 있죠. 좋습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네. 바쁘신데.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청와대 혹은 정부하고 조금 삐걱거리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얘기를 네. 자꾸 하니까 청와대 쪽에서 정부 쪽에서는
이거 반대다라는 의견을 명확하게 내고 있고요. 또 소상공인 네. 손실보상 추경 편성 등에 대해서도 반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주적인 정부와 당과 후보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만약에 갑자기 그동안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던 기재부나 정부가 이재명 후보 말대로 입장이 바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언론이? 이재명 하명에 다 뭐 무릎 꿇었다 이따위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정부가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하는 과정은 있을 수 있는 거다. 네네. 그러면 결국 이 상황은 국민들께서 어느 방향을 결정해 주시냐가 중요하지 이게 뭐 여당 후보와 정부의 갈등이다 이런 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렇군요. 않습니까? 네. 네, 만약에 저는 뭐 지금 껄핏하면 국민의힘 쪽에서 이재명 하명법 뭐 어쩌고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네, 네. 심지어 말도 안 되는 독재라는 단어도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특히 홍남기 부총리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 저는 뭐 이상한 프레임으로 그럼 오히려 빠질 것 또 이상한 같습니다. 욕을 또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사실은 민심과 거의 일치하는 주장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주장을 받아들일 때 정부가 처음에는 검토하겠다 이 자세가 맞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강경한 거죠. 뭐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정부를 설득하는지 민주당이 정부를 설득해내는지 네.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또 생긴 게 아닐까 합니다. 좋습니다. 이거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번 대선은 나쁜 놈들끼리 뭐 붙어서 하는 거냐. 뭐 찍을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양쪽 다 지금 엄청나게 문제라는 식으로 말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고 정치인들은 다 어떤 밥상에도 숟가락 얹는 게 습관입니다. 숟가락 얹는 방식이 그분은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지금 그 정치 혐오감을 조장해서 자기 주가 올리려고 하는 거는 그건 뭐 그냥 귀엽게 봐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귀엽게 봐줘야 돼요. 네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는 그냥 이 아들 리스크,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뭐 부인 리스크 이런 식으로 그냥 일에 있을 수 있는 일 이렇게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많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그 리스크의 본질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충분히 갖추시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선거에서 네거티브 없은 적은 없고요. 그 네거티브가 본질적이냐 비본질적이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네.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후보는 권력이 없어요. 미래 권력이라 막연한 건데 그 권력을 활용하여 아들의 문제를 덮으려고 할 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인정하고 수사받고 책임지겠다. 이러면 사실은 그 순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